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음악적 성취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으로 베를린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여도 성사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수가 30여 명에 불과한 순천시 외서면의 한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여름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빗속으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순천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등 각각의 악기를 배우며 합주 연습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농촌교육 공동화 속에 학생들이 소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의 제안이 첫 시작이 됐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성을 떠나서 또 외서라는 작은 곳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학생들은 이제 함께 연주를 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전부터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춤추는 걸 많이 좋아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바이올린도 키고 큰 무대에 서다 보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꿈은 현실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으로 오는 10월 독일의 베를린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까지 당당히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외서초 애들이 이번 음악회와 베를린 음악회에 가서 정말 자신감도 키우고 또 더 큰 이번 계기가 다가 아니는 더 큰 꿈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 성취를 통해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이곳 순천 외서를 넘어 이제 독일 베를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팀 운영으로 괄목할 만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월부터 세무과의 통합 징수팀을 신설해 기존 69개 부서에 산재해 있던 체납액 징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2월 체납액 징수 실적이 지난해 한 해 징수액을 넘어선 16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과태료 징수율도 지난해 대비 6.8%나 끌어올렸고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3천여 건이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광양 지역의 소규모 공공시설 보강 사업을 위해 국비 6억 원이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교량포기 협소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봉강면 소교량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의 보강 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금 6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국민안전처에 지역 내 위험시설물들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일반 시중 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은행을 포함한 4개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지난달 전국 9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2달 만에 취급은행이 확대되는 겁니다. 4에서 7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인 사이돌 대출은 보증보험과 연계해 6에서 10%대의 중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직장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나 연금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대상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지 신용대출의 자격 대상이 되는데 사이돌 대출은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만 충족이 된다라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망 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카드론과 같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이돌 대출로 갈아타며 금리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돌에 앞서 올해 초부터 판매된 다른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상반기까지 광주은행에서만 총 2,174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다 지방은행까지 사이돌 대출을 취급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 선발 방식이 내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독서토론 의지 등을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박 17일 일정의 독서토론 열차학교. 독서토론 능력은 물론 역사 현장 체험, 학생들의 모험과 의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했는데 대부분 성적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독후감과 참가 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뒤 직접 선발합니다. 금년에 중학교 3학년들에게 11월 중에 내년 독서토론 열차를 참가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의, 그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 인원도 내년부터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 프로그램도 바뀝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생활기간이 8일 2개 구간에서 내년부터는 1개 구간 4일로 줄어듭니다. 대신 중국과 몽골 쪽 역사 현장 방문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과 몽골 등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탐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손녀인 안나이사 여사를 올 하반기 한국으로 초청해 독서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 한우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종합시설이 다음 달 초 문을 엽니다. 고흥구는 동강면 만남의 광장에 유자골 고흥 한우 프라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 공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군비 21억 원이 투입된 이번 시설에는 고흥 한우의 판매, 가공, 교육이 가능한 종합지원센터와 한우 전문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내 공간이 아닌 바다와 해변을 무대로 색다른 미술제가 열렸습니다. 여수미술협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웅천 친수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역 미술가와 초청작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설치미술작품 15점을 전시하는 여수바다 미술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8번째 여는 이번 미술제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아트미술 작품들이 주로 선보여질 예정이며 예술작품 감상 공간으로 공원 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명절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40여 명의 공무원으로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절 물가관리와 귀성객 특별수송 대책 등 10개 분야 37개 세부 업무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 민원처리반과 도로수송 대책반 등 해당 부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8개 반을 별도 운영하고 추석 기간 보건진료 대책을 위해 일자와 지역을 고려해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상하수도 분야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하늘처럼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7.8도, 대구 18.9도로 많이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도 서울 27도, 대구 25도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지금도 동쪽 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경북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종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